오늘 중요한 거 하는데 왜 안 나오셨지? 교재는 55페이지 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음, 56페이지구나. 56페이지요. 자, 여기 자본인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야? 이거 아닌데? 아, 죄송해요. 자, 여기 자본인데요. 난이도가 좀 좀 여러분 외우실 게 좀 많아요. 특히 개정 과목 처음 보시는 거 좀 많이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세무래. 회계 2급 들으셨던 분들은 자본을 어디서 배우셨을 거냐면 개인의 자본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 사장님의 자본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회계 1급 이상부터는 법인의 자본, 삼성전자의 자본을 배우시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자본은 여러분들 주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어요. 알죠? 그래서 회계 2급 때는 아마 자본 거의 20분 컷 나셨을 건데 여기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출제 많이 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우리 시험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기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자본은 자산 빼기 일단 부채로 나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에서 남으로부터 조달한 거 빼면 순수한 내게 남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자본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아래에 있는 용어는 여러분들 자본하고 같은 말이에요. 가끔씩 말 문제로 자본이라고 친절하게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용어로 해석이 돼도 여러분들이 자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자, 들어보실게요. 자, 만약에 내가 전부 다 빚지고 샀어요. 집을요. 그럼 자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그 생각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다 은행으로부터 빚지고 산 거예요. 다 은행으로부터 빚지고 사면 그 집 은행 거예요? 제 집은 없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죠? 전 여러분들 이해하면서 처음에 회계할 때 그랬거든요. 회계만 하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당연히 은행한테 빚 줘서 사도 내 집이지. 갚으면 되니까. 회계만 하면은 뭔가 이상해. 그죠? 제가 이거 왜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자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빚져도 내 자산이잖아요. 빚져도 내 자산이니까, 우리가 자산을 총자산이라고, 총자산. 총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걸 빼면 순수한 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순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부채는 남으로부터 조달한 거잖아요. 남으로부터 조달한 거여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부채 같은 경우에는 타인 자본이다라고 불러요. 가끔씩 부채 타인 자본이라 낼 거예요. 남의 거. 알죠? 그러면 자본은 순수한 내 거. 엄밀히 얘기하면 법인이니까 주주로부터의 조달한 거. 알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자기 자본이다라고 불러요. 알죠? 남으로부터 조달한 거 뺀 순수한 회사 거. 알죠? 이렇게. 그리고 이 자본은 주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주 지분이다라고도 하고요. 알죠? 이렇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본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본은 반드시 개정 과목을 암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물론 개정 과목 꼭 암기해 주세요라고 했지만 여기는 생소한 개정 과목들이 계속 출제가 될 거예요. 나올 거예요. 꼭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본은 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우리가 자산 같은 경우에는 본래 위치가 차변이고 전부 다 그 다음에 부채도 본래 위치가 전부 다 대변이죠. 그럼 자본도 원래 본래 위치가 다 대변이어야 돼요. 근데 자본은 본래 위치가 차변인 애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알죠? 그래서 꼭 걔네들을 어떻게 외우시는 거 권장드리냐면 분계 끊으실 때만큼은 자본에 꼭 마이너스를 붙이셔서 외우시는 거 추천. 알죠? 안 그러시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 실기할 때 실수를 하게 돼요. 그 실수를 어떻게 하는지는 한번 실기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몸소 체험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꼭 자본이 태생이 차변인 애들은 꼭 마이너스를 붙이셔서 외우시는 게 실기를 실수 안 하시는 길이에요. 아무튼 이거 좀 이따 하고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업의 자본입니다. 편의점 사장님 자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익숙치 않단 말이에요. 우리 내 자본만 알지 실제로 회사의 자본을 모르시니까. 왜냐면 일단 자본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합니다. 다 출제하는 말이에요. 말 문제로 정말 최근에 많이 출제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를 우리가 자본거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 걸 우리가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가 여러분들 단기순이익 있죠? 단기순이익이 손익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단기순이익. 그랬을 때 여러분들 단기순이익이라는 뜻은 회사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 본 거 아니에요. 알죠? 여러분들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 보면 삼성전자는 핸드폰 같은 거 팔 필요 없잖아요. 맞죠? 그냥 주구장창 주식만 찍어내면 되는데 뭐. 맞죠? 그래서 우리가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 걸 손익거래라고 하고요. 그 다음 암기하실 게 여기 암기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자본거래, 주주와의 거래는요. 첫 번째가 자본금이라는 게 있고요. 요 자본금은 회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법이라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암기해 주시는 거에 법에서 그렇게 규정했으니까 꼭 외우십니다. 우리가 자본금은요. 반드시 무조건 뭘 쓰냐면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을 씁니다.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였나요? 사채 배웠을 때, 저번 주는 아니구나, 그저께. 사채 배웠을 때 사채도 액면금액 쓴다라고 했었죠. 사채의 액면금액은 만기에 회사가 상환할 금액이었잖아요. 그럼 여기 자본금에서의 액면금액, 주식에서의 여러분들 액면금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낫냐면 그 회사가 설립되었을 때 한 주당 금액 이렇게 생각하셔도 편해요. 원래 그거는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왜냐면 우리가 액면금액 쪼갤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액면금액 그냥 우리 시험 목적상은 그 회사가 설립되었을 때 그 주식이 한 주당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을 써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발행 주식수는 뭐냐면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주식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삼성전자라고 검색해 보시면 발행 주식수가 56억 주 이렇게 돼 있어요. 56억 주. 알죠? 그래서 시장에서 떠돌아다니는 주식 얘기하는 겁니다요. 꼭 외워주시고. 근데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삼성전자 검색해 보시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도 있지만 삼성전자 우라는 것도 있어요. 삼성전자 우. 알고 계세요? 그게 우선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이라고 하면은 보통 주식이에요. 보통 주식. 그래서 말문제 대비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금은 다시 우리가 여기 주식이니까 보통주 자본금이라는 게 있고요. 보통주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식이에요. 뭐냐면 내가 그 지분율만큼 나의 의결권이 있어요. 나의 의견을 행사할 권리. 알죠? 그게 보통주고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냥 배당만 먼저 받아가고 배당률이 좀 높아요. 알죠? 그게 우선주예요. 그럼 뭐가 비쌀까요, 여러분? 당연히. 보통주가 훨씬 비싸요, 여러분. 의결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말문제 대비하시고 이 자본 쪽은 말문제도 많이 내고요. 실기도 잘 내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싫어해가지고. 그렇죠? 되게 여러분 싫어하셔가지고 막 짜증나 막. 진짜로 왜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 하시거든 많이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끼리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들어가실 때 선생님 물어봐요. 선생님 회계 어디 들어가세요? 라고 하면 자본 들어갑니다. 아멘 하고 갑니다. 네. 농담 아닌데 진짜인데 서로가 아멘 하고 서로 간에 기도를 하면서 하루 무사히 마치길.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네. 암기를 좀 많이 하셔야 돼. 네. 빨간색 차 혹시 빨간색 차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본잉여금인데 자,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실 게 있어요. 우리가 회계에서 잉여금은 뭐냐면 누적액을 잉여금이라 불러. 서플러스, 누적액. 아시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이 쌓여져 있을 때를 우리가 자본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본을 증가시킨다라는 건 이익이다 그 뜻이에요. 알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십니다.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을 볼 때
왜냐하면 얘네 지금부터 하는 애들은 개정 과목이 아니에요. 아주 개정 과목이 아니에요. 개정 과목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개정 과목 있잖아요. 앞으로 나올 개정 과목 중에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을 보면 그 개정 과목은 전부 다 자본잉여금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속 편하지 나올 때마다 외우시는 거 너무 머리 아파요. 그게 딱 세 가지거든요. 그 나중에 할 세 가지가 다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입니다. 전부 다 보시면. 자, 그 다음 여기 자본 조정할게요. 자, 자본 조정은 뭐냐면 주주와의 거래는 맞거든요. 근데 딱 그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주주와의 거래는 맞아요. 자본 거래에 해당하나라고 했으니까 주주와의 거래는 맞는데 그게 자본금이 아니에요. 뭐냐면 액면 금액을 안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본잉여금도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 본 것도 아닙니다. 알죠? 그런 애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임시적인 성격이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게 두 가지예요. 주주와의 거래인데 자본금, 자본잉여금 아니고 임시적인 성격 항목. 이게 자본조정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자본조정에 속하는 개정 과목을 정말 많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알죠? 그리고 시험에서도 이 자본잉여금하고 자본조정의 개정 과목을 많이 물어봅니다. 실제로 말 문제로요. 꼭 대비하고 가시고 실기도 중요해요. 둘은. 자, 그 다음에 손익거래인데 우리가 실현된 손익이 있고 우리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이 있죠. 평가는 실제로 집의 시가를 따져서 내가 시가가 올라가면 기분 좋고 그 다음에 시가가 떨어지면 기분은 나쁜데 그게 실현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미실현된 손익은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이 말 그대로 미실현된 손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실현된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간다라는 거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 보실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 보시면 이거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자, 이건 좀 중요합니다. 자, 보실게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1기 때는요. 1기 때는 이익이 얼마냐면 100억이래요. 100억인데 2기 때도 얼마 이익 받냐면 200억 이득 받답니다. 근데 3기 때는 얼마 받냐면 3기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50억 받대요. 이렇게. 그럼 질문 3기의 이익은 얼마예요? 3기의 이익은 마이너스 50이에요. 우리가 이익은 근연도만 너 올해 이익 얼마 봤어 그러지 너 이익 여태까지 얼마 봤어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너 올해 이익 얼마야? 나 250억이야. 미친놈이죠 그거? 맞죠? 올해 손해봐가지고 마탱이가 좀 많이 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익은 근연도만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입니다. 얘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익 잉여금 있죠. 맞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우리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 걸 손익거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요. 우리가 이익잉여금 뭐냐? 여기 계시면 여기. 아이고 뭐야? 아니 난 왜 이래? 여기에요. 기업의 영업 활동에 의해서 축적된 보이시죠? 축적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단기순이익이 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 어떻게 최근에 장난을 많이 칠까요? 요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과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일 때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 우리가 삼성전자가 우리가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익이나 손실이 쌓여져 있을 때를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은 그 회사가 처음 연도부터 지금 연도까지 이익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 그럼 여러분들 3기의 이익은 마이너스 50억이죠. 근데 3기의 이익잉여금은 얼마일까요? 3기의 이익잉여금. 그것도 250억인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실제로 회사가 배당 줄 때는 이익 가지고 배당 주는 게 아니라 이익잉여금 가지고 배당 주게 돼 있어요. 맞죠? 올해 국간의 곡식으로 따지면 전년도까지 300억의 곡식이 있다가 올해 50억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배당 못 줘요? 아니요. 250억에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어. 그거랑 같이 비슷해? 방금 드립? 아직 있잖아. 250억의 곡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배당 좀 내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좀 이따 할 거지만 배당의 재원은 아이고 왜 자꾸 배당의 재원은요 이익이 아니라 이익 잉여금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아셨죠? 회사가 이익이 쌓여져 있는 거 가지고 배당 주지 여러분들. 예, 올해 연도 이익까지 보면 배당 주지 않아요. 아시죠? 자, 됐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올해 손해봤어. 올해 손해봤어도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배당을 주거든요. 어떻게 배당 주? 올해 손해봤는데. 맞죠? 이익이 쌓여져 있는 거 가지고 배당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전부 다 계정 과목 아닙니다. 계정이에요. 다 계정. 여기에 속한 이제 계정 과목 배우실 거고. 자, 이제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실기에서 실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주식의 발행 여기입니다. 자, 해보자. 여기.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외워주셔야 돼요. 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유상증자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 아니, 주식 안 하셔도 돼. 여기는 주식하면 유리한 주식을 하신 분들은 유리하실 수는 있어요. 이게 주주와의 거래다 보니까.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유상증자가 뭐냐면 회사가 주식 발행해서 돈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유상증자 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 증자가 뭐냐면 이게 외워주셔야 돼. 증자는 자본금이 느는 걸 우리가 회계에서 증자한다라고 불러요. 자본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건 회계에 있는 게 아니라 상법이라는 법에 있는 거예요. 그걸 회계가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려워요.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언제 우리가 자본금이 증가하냐? 여기 보시면 그럼 언제 증가하냐면 우리가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액면금액은 우리가 변함이 없겠죠. 왜냐하면 시험 목적상 회사가 설립되었을 때 한 주당 금액이니까 변함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에 따라 움직이냐면 발행 주식수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발행 주식수가 늘면 자본금은 느는 거고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면 그땐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고요. 이해되시겠어요? 당연히 주식을 더 발행하면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주식이 더 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증자가 일어나요. 자, 보시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채도 액면 금액만큼 받았냐, 액면 발행. 액면 금액보다 더 받았냐, 할증 발행. 액면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냐, 할인 발행이 똑같이 있었죠. 똑같아요. 여기 똑같이 있어요. 알죠? 그래서 꼭 외워주십니다. 해보면 자, 액면 발행은 우리가 주식이니까 우리 사채에서의 발행은 뭐였냐면 돈 빌리는 금액이었죠. 근데 여기는 투자받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액면 금액만큼 우리가 투자를 받는 걸 우리가 액면 발행이라고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에 안 나와요. 알죠? 자, 해보자, 여러분들. 해보자. 저는 앞으로 사례 들 때 주식 한 주 가지고 할게요. 아시죠? 어차피 주식 수만 여러분들이 곱하시면 되니까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주식은 한 주, 액면 금액은 5,000원. 네, 얘를 5,000원에 발행했대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한 주당 5,000원에 설립됐는데 지금 거래도 5,000원에 되는 거예요. 발전도 없고 그렇다고 망가져 가는 회사도 아닌 거죠, 여러분들. 그죠? 보통 예금 계좌로 받았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수가 늘었죠. 주식 발행하면 발행 주식수가 느니까 우리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 5,000원만큼 자본금을 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을 대변으로 늘려요. 이렇게 5,000원. 됐죠? 자본금은 유일하게 계정하고 계정 과목이 똑같아요. 자본금이라는 계정에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금 쓸 수 있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얘가 유일해요. 유일.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안 나오겠죠. 당연히 시험에 이걸 내면 누가 시험에 냅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험은 항상 어려운 걸 좋아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할증 발행할게요. 할증 발행은 액면 금액보다 발행 금액이 높은 거 우리가 할증 발행한다라고 썼죠. 보시면. 자, 주식은 한 주, 액면 금액은 한 주당 5,000원. 여기서 한 주당 5,000원인데 얘를 6,000원에 발행했대요. 그리고 전에 보통 예금 계좌로 납입받았다라는 건 투자받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 회사는 설립은 주식이 한 주당 5,000원짜리 회사였지만 지금 거래는 6,000원에 되는 거예요. 맞죠? 얼마나 아름다운 회사예요. 발전해가는 회사죠.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자본금을 액면금액 쓰라라고 돼 있냐면 이 회사가 발전하는 회사인지 쓰러져가는 회사인지 이런 회사를 판단하기 위해서 액면금액 쓰라고 돼 있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면.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 늘겠죠? 맞죠? 그리고 자본금은 발행 주식 곱하기 액면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 곱하기 5,000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본금은 대변에 5,000원이 5,000원. 되세요? 근데 실제로 얼마 받았냐면 6,000원 받았죠?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 6,000원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그럼 회사가 이득 봤어요? 손해 봤어요? 이득 봤죠? 누구와의 거래에서요? 영업활동 아니면 주주와의 거래?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거래 얘기하는 거지 실제 주주와 거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맞죠?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 받잖아요. 이득 받으니까 일단 대변의 계정 과목의 성격은 자본잉여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 계정 과목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불러요. 맞죠? 주식을 발행했을 때 액면 금액을 초과한 금액이다라고 해가지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불러요. 엄청나게 나오는 계정 과목이에요. 외워주셔야 돼요. 성격은 왜 자본잉여금인지 설명드렸죠? 자, 넘어가고. 자, 이제 세 번째 할인반.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실기에서 아셨죠? 압도적. 꼭 대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할인 발행 볼게요. 할인 발행.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론하고 실기를 같이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실기를 몰아서 하는 게 나아요? 제가 왜냐면은 이제 이론만 일단 1, 2교시 쭉 하다 보면 여러분이 많이 피곤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은 그 제가 하는 말씀 들어보면 실기하면서 하는 게 좀 덜 졸립다고 그러셔가지고 맞는 표현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 하면 단점이 이제 이론하고 실기하다 보면은 이제 실기를 몇 번 못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렇긴 해요. 뭐가 더 나아요? 이론하고 실기 같이 하는 거? 여러분 혹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졸리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몰아서 할게요 평상시대로. 자 보시면은요. 자 그러면 얘도 사례. 자 주식 한 주 액면 금액은 5,000원. 자 얘를 4,000원에 발행했대요. 아유 안타까운 회사죠. 얼마나 쓰레기 같을까. 맞죠? 5,000원에 설립 한 주당 5,000원짜리 회사였는데 지금 4,000원에도 거래를 받고 있어요. 맞죠? 안 좋죠 여러분. 거의 적자 보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회사는. 자 그럼 일단 대변에 자본금 늘겠죠. 차변에 보통 예금 4,000원 되셨죠? 그러면 이제 차변이 빵꾸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을 때 액면 금액에 미달하죠. 그럼 얘는 주식 발행 미달금. 이렇게 하면 얼마나 또 좋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라는 건 안 튼다는 얘기, 그 계정 과목을 좀 대응되게 좀 해주지. 맞죠? 그럼 이럴 때 쓰는 계정 과목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 불러요. 좀 대응 좀 되게 해주지.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을 할인 발행했을 때 차이가 나는 금액. 맞죠? 주식을 할인 발행했을 때 액면 금액하고 차이 나는 금액이 1,000원인 거잖아요. 맞죠?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얘는 일단 태생은 자본 조정이에요. 왜냐하면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 본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액면 금액 안 쓰죠. 그러면 들어갈 곳이 자본 조정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얘는 태생이 어디예요? 대변 태생이 아니라 차변 태생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론에서 자 들어보시면 자 이론에서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이다 하면 맞아요. 이론에서는. 근데 제가 왜 마이너스를 붙이냐면 실기용이에요. 실기용. 맞죠? 실기용. 왜냐면 나중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까야 되거든요. 나중에 깔 때는 어디로 까야 돼요? 차변 태생이니까 대변으로 까야죠, 여러분들. 근데 그냥 자본 조정이라고만 외우시면 왠지 자본이면 대변 태생일 것 같잖아요.
그럼 대부분 차변으로 까시더라고.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마이너스 붙여서 외워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 당해보셔야 이게 딱 감이 와요. 실제로 막 차변으로 까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얘는 차변대생이니까 깔 때는 대변이에요. 마이너스 안 붙이시면 그런 실수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네. 아무튼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험에 가장 더러운 문제는 뭘까요? 주식을 발행하면서 각종 비용 쓰게 돼 있어요. 그럼 사채처럼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하면서 우리가 신주 발행비 나가는 거, 주식 발행비.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사채 발행비도 어떻게 썼냐면 사채 발행가액에서 깠죠. 여기 주식 발행비도 똑같아요. 주식을 발행하면서 쓴 건 그냥 주식을 발행한 금액에서 까버리지 실제로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중요해요. 그렇죠? 요거 신주 발행비는 실제로 검색하면 또 있어요. 절대 쓰시는 거 아니에요. 계정 과목 아니에요. 절대. 요거 발행 금액에서 깝니다. 맞죠? 이것도 중요성 관점이에요. 우리 회사 주식 발행하는 게 주된 영업 활동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받은 금액에서 그 투자받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빼버리는 거 직접. 자, 보시죠. 여기. 자,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거까지만 할 거예요. 보시면 여기. 자, 주식은 한 주. 액면 금액은 한 주당 5,000원. 자, 얘를 5,200원에 발행할 때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발행이에요? 5,000원짜리 주식을 5,200원에 발행했으니까. 할증이죠. 그렇죠. 할증 발행. 여기까지만 보면 할증 발행이에요. 자, 근데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고, 자, 신주 발행비 300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신주 발행비나 주식 발행비나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주식을 발행하면 새 주식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주식 발행비나 신주 발행비는 똑같은 말입니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300원은 5,200원에서 까라면서요. 그럼 최종적으로 4,900원에 발행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5,000원짜리 주식을 최종적으로 4,900원에 발행했으니까 어떤 발행이 되는 거예요? 할인 발행된 거예요. 맞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그렇죠? 자,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해보면 자, 일단은 주식을 발행했으면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만큼 자본금 늘었죠. 자본금은 대변에 5,000원.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4,900원을 바로 못 쓰겠죠. 왜 못 쓰냐 보시면 받은 건 보통 예금이고 나간 건 현금이에요. 맞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간 계정 과목이 다르면 계정 과목을 달리 써야 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은 5,200원. 대변에 현금은 300원. 수수료 비용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할인 발행된 거 100원만큼 최종적으로 할인 발행된 거죠. 그래서 차변에 빵꾸 나잖아, 지금. 여기에 할인 발행될 때 계정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적는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아니에요. 아셨죠? 최종적으로 할인 발행된 거잖아요. 되시겠어요? 이거 조심. 자, 관련된 문제 하나 풀까요? 아니, 나중에 몰아서 할게, 몰아서. 조심하시고. 자, 넘어갑니다.